환상적인 결과를 얻었다. 영광스러운 경기였다. 말레이시아 실력을 이렇게 올렸다는 사실이 기쁘다. 한국이 우승하길 바란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가 우리 한국을 상대로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한국을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둔 뒤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이미 2패를 거둔 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말레이시아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김판곤 이름 세 글자의 이니셜을 따서 KPG라고 불린다는 김판곤 감독은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모습으로 말레이시아가 단기간에 성적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어린 선수 육성까지 신경 쓸 정도로 멋진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최고의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뜻밖의 경기력을 보여준 말레이시아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 김판곤 감독의 특별한 한국식 지도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보고 익히고 벤투 감독을 선임하기까지의 잔뼈 굵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에서 뜨거운 남자로 떠오른 김판곤 감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말레이 현지에서 한국과의 최종전 시청률은 무려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TV가 있는 집은 무조건 경기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대회 전부터 김판곤의 말레이시아가 보여준 화끈한 경기력과 아시아 최강으로 칭송받는 한국 대표팀의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이 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사실 객관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말레이시아는 이미 2패를 거둬 조별리그 탈락은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냥 재미난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김판곤과 말레이아에게 한국전은 여러모로 의미 있었습니다. 대회 첫 득점과 첫 승점을 얻어낸 귀한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경기 내용만 봐도 말레이가 운 좋게 몇 골 넣은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말레는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우영에게 선제 실점하며 끌려갑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힘을 냈고 후반 5분과 9분에 연달아 득점하며 역전을 일궈냈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강인의 프리킥과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재차 앞서가기도 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말년은 경기 종료 직전 천금 같은 동점골로 승점 1점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정말 투지 넘쳤던 김판곤 매직을 두 눈으로 보고 있자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우리 대표팀에 실망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들기도 했죠. 물론 말레이시아를 무시만 할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지도카리만큼 한국 대표팀을 괴롭혀온 나름의 지역 강호였거든요. 비록 월드컵 본선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말레이시아 원정은 전통 강호인 한국도 고전할 정도의 전력을 자랑했는데 실제로 1986년 월드컵 예선에선 말레이시아에 패하며 아시아 예선 탈락 위기까지 몰릴 정도였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끝없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파 랭킹 138위로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인 팀이죠. 하지만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철저하게 한국식 축구를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 사령탑을 선임하며 일본식 축구를 고집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당장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 건 지난 2007년 자국에서 열려 자동으로 진출한 대회 이후 처음이고 자력 진출도 43년 만의 쾌거였거든요. 하지만 김 감독은 히딩크 감독의 유산인 기초체력 키우는 훈련에 더해 팀을 하나로 묶는 데 힘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기, 체격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 뒷심을 키우는 체력 훈련과 팀워크 훈련은 곧바로 효과를 낸 겁니다. 그만큼 사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축구는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 대한 팬들의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김판곤 감독의 지도 방향은 곧바로 팬들과 선수들의 호응을 얻어냅니다. 실제로 김 감독은 소위 말하는 재미없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김 감독 역시 처음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부터 경기를 이기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방법보다 말레이시아가 경기를 주도하고 능동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기본 철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팬과 언론의 지지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긍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완전 상승세를 탄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요즘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당장 현지 언론의 평가가 엄청납니다. 현지 영자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김판곤 감독에게 찬사를 보내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김판곤 감독과 그의 선수들에게는 요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며 말레이시아가 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자는 이런 성공적인 페이스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짚습니다. 먼저 김 감독의 뛰어난 교체 용병술입니다. 기자는 결과를 얻기 위해 대만을 귀찮게 하려는 김 감독의 플랜이 적중했다. 그의 기민한 교체가 변화를 가져왔다. 파울로 조수에를 빼고 투입한 데런 로크가 이날 경기의 결승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감독은 이런 공에 대해 겸손하게 말한다. 김 감독은 이번 승리는 개인이 아닌 모든 선수들의 몫이다.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려는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용병술이나 슈퍼서브 교실을 한 로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것보다 팀 전체를 주목해달라고 주문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소 놀라운 점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바로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밥심입니다. 경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는 그런 일종의 의식인데요.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요즘 밥심을 채우는데 가장 애정하는 메뉴는 한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김판곤 감독이 부임한 이후 생긴 전통인데요. 쌀 문화권이긴 하지만 명백히 다른 식문화를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메뉴를 또 왜 그렇게 한식으로 밥심을 채우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는 김판곤 감독의 개인적인 버릇에서 기인한 것인데 선수들과 한번 경기 전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난 뒤로 선수단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말합니다. 경기날 아침은 정말 거하게 먹는다. 좋은 호텔에서 지내며 푹 쉬면서 밥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먹고 즐긴다. 왜냐면 경기가 끝난 밤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022년 초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각오했다. 지금은 2년 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두고 감독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면 엄청난 압박이 든다. 그래서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라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속을 알란가 모르겠지만 한식으로 가득 채운 든든한 밥심은 최소한 선수들에겐 파이팅 넘치는 최고의 위로이자 응원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아예 대표팀 조리장에 한식 조리사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날아가는 쌀밥인 안남미 베이스의 볶음밥, 각종 과일과 고기구이 정도의 전통적인 일반 가정식을 먹던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는 한국식으로 굽고 찌고 삶고 볶는 다채롭고 맛깔난 한식에 입맛이 길들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표팀 선수들이 익숙한 향신료와 재료를 사용하되 한국식으로 조리해 이른바 말레이시아풍 한식 퓨전 요리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식의 이런 유연함 때문에 선수들의 생활과 마음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선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고 감독의 습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선수들의 존경심, 그리고 선수단의 단합력으로 발휘됐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힘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한식 덕분인지 이제 웬만한 다른 동남아 국가대표팀과 맞붙어도 몸싸움으로 쉬이 밀리지 않는 강인함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성과 덕분인지 오는 2024년 1월까지만 계약하기로 했던 김 감독은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국왕의 재가를 받아 재계약 의사를 밝히며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이라는 낭보가 들리기도 했죠. 통상 100만 달러 전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활약상과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보이는 요즘 김 감독의 연봉은 최소 200만 달러, 한화 약 26억부터 협상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김판곤 감독은 과거 많은 이들이 반대했던 벤투 감독 선임 시절 1시간이 넘는 기자들의 집중포화에도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과 장기적인 미래 청사진을 그리며 벤투 감독 선임이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지켜낸 멋진 행정가이자 감독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한국인의 밥심과 세심함으로 한나라의 축구 역사를 바꾸고 있는 김판곤 감독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